예,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11시부터 집권 2기 첫 국정 연설을 합니다. 작년 1월에 재집권 이후 첫 국정 연설인데요. 백악관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 성과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부터 10%로 적용되고 있는 새 관세를 15%로 올리는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9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국정 연설의 공식 주제를 보니까 건국 250주년의 미국, 강하고 번영하며 존경받는 국가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트럼프 행정부에게 어떤 의미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로 재집권한 대통령입니다. 연속해서 8년 임기를 한 것이 아니라 45대 대통령으로 4년 임기를 채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서 패배해서 낙선을 했죠. 하지만 4년 동안의 와신 상담 끝에 다시 24년 대선에 승리해서 47대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자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면서 45, 47을 꼭 새겨넣죠. 올해 첫 중요한 국정연설이고 47대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는 두 번째 국정연설입니다. 이것을 State of Union, 우리나라 말로는 연두교시라고 대개 번역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 헌법상으로 미국 행정부 수반이 국가의 통합 정도 그리고 나라 사정이 어떠냐 그리고 행정부가 앞으로 1년 동안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해서 이 의회, 사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뜻에서 새해 초에 한다 그래서 연두교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자신이 재집권해서 전직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쇠락했던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는 치적을 내세우고 또 앞으로 1년 동안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이런 계획이 그동안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집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국정연설 때보다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측에서도 좀 더 그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성적표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바로 생각하기에 최근에 뭐 대법원의 관세 판결도 있었고 얼마 전에 뭐 이민 단속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하루 전에 발표된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은 평균 미국인의 55%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과반수 이상입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는 지지율도 3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 중에 그 3명 중에 1명만이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지난번에 나왔던 연방 대법원에서 2파 국제 비상 경제 죄송합니다. 국제 경제 비상 대권 법안 위헌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론은 사실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개인의 성격도 그렇고 이런 국정 운영 성향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방식이 옳다, 대법원이 틀렸다, 그리고 비판론자들이 근거 없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강경한 태도로 연설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어떨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퇴장을 하면서 보이콧하고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국민의 국정연설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들려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중간 선거를 의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트럼프 너무 위험하다, 대통령이 되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2024년 대선 캠페인 동안에 계속 강조했던 중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광폭 행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는커녕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신뢰를 훼손했으며 미국 국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은 오히려 더 망신스럽고 약해졌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어떤 일관된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 국정연설에 참석을 하지 않는 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것으로 보도가 됐고 또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의 상원의원은 이 미국 대통령의 이 국정연설에 권한으로서 민간인이라든지 외국 주요 인사를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연사인 미국 대통령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안정화가 됐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카즈마르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초대해서 가지고 치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대한다든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것을 이번에 비판의 소재로 사용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앱스타인 파일이 지금 공개돼서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앱스타인 파일이 선택적으로만 공개됐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것은 싹 빼고 이런 비판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앱스타인 파일에 나온 그때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를 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이번에 초대를 할 것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좀 그 국정연설을 하는 동안에 좀 이 논란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지 기억하시겠습니다. 작년에 민주당 소속 텍사스 하원의원이 그 야유를 보내다가 하원의장의 직권으로 퇴장을 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대로 읽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유명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항의가 어떻게 좀 불미스러운 충동 상태로 나올 가능성도 이번에 있다.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도 JD 벤스 부통령, 그다음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제 11시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관전 포인트가 또 오늘 누가 또 초청을 받아서 화면에 잡힐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이제 작년에 합동 회의를 봤더니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막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입장할 때부터 굉장히 막 환호를 했던 모습들도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공화당 분위기 앞서서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머리에는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없죠. 국가 그리고 국민. 근데 미국 정치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리사욕, 당파 이익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많았던 작년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환호와 박수를 아낌없이 쏟았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근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인의 55%가 트럼프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왕 노릇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달 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해서 지금 속셈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작년같이 열화 같은 지지를 보낼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인물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뭔가 지금 소개로 나오고 있고요. 이 JD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부통령입니다만은 지금 상원 의장도 겸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이제 보셨던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공화당 소속이기도 하고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이제 이 둘의 소개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시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저 문을 열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에서는 경제 성과를 밝히겠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미국 국민들이 너무 힘든 생활을 했다. 살인적인 물가고 때문에.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46대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을 해서 임기를 계속했다면 상황은 더 나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변명은 숫자를 보면 서민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체감 경제 때문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비판을 받는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유권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미국 서민 경제에 대해 하는 발언이 자신이 그렇게 비판했던 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변명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숫자상으로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서민의 물가라든지 생활도 괜찮은데 예. 너무 지나치게 나의 정책을 비판한다. 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는 것이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집권했으면 지금보다 여러분의 생활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내가 집권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1년 동안에 나온 말이 affordability,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미국 서민 사이에서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물가를 잡았다. 계란이 예전에는 12개에 6달러 했는데 그때 2025년 3월에 미국의 조류 독감이 돌아가지고 계란 수급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2달러로 잡았다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항상 내세우는 것이 자동차 연료비입니다. 코로나 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갤론당 5달러까지도 올라갔는데 2022년입니다. 지금은 2.2달러 99센트로 내렸다. 그래서 나의 이런 서민 경제 정책이 확실히 성공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커피값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게 커피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에 대해서 커다란 관세 폭탄을 던지고 보복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브라질이 미국의 최대 커피빈 수입국인데 그래서 커피값이 지난 1년 동안에 19%가 상승했는데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육류도 1년 동안에 약 9%가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러한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제조업 부활, 전반적인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도 나아졌다고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진작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좋아진 면도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진 면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출범 때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제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기 첫 국정연설이 진행이 되고 지금은 내빈과 관료들의 입장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경제와 관련된 부분, 관세, 또 이민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목할 만한 참석자들 면면도 좀 살펴보자면 지금 화면에 그 연방 대법원 판사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인 카바나 대법관은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던 소수 의견을 내렸던 보수 성향의 대법관입니다. 예.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 주문을 작성하면서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죠. 예. 그런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제까지 국정연설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서. 네. 그런데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국정연설에 일부러 했을 때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노 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첫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참석할 것인가? 왜냐하면 참석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할 것이 120% 확실한데, 근데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대해서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관세 판결에 대해서 예.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불편한 하지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멜라니아 여사도 인사를 받았고요. 그 옆에 이제 이방카도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도 함께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국정연설에도 이렇게 가족들, 그러니까 자녀들도 원래 다 참석을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또 저희가 함께 봐야 하는 인물들도 지금 하나 둘씩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무위원들의 모습도 나오고 있군요. 이제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죠. 예,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보이고 있죠. 공화당으로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케네디 보건장관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국무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중간 선거에서 가까스로 플로리다 지역구에서 승리한 공화당 상원이었습니다. 그때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집권당으로 2022년에 예상을 뒤엎고 중간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대개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집권당이 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집권당이 현상 유지를 했던 것이 미국 선거 역사상 3번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2022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야인이었지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합주의 주지사 후보라든지 상원의원 후보를 꼭 집어서 지지를 했는데 트럼프 후광을 업기는커녕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낙선을 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예. 펜실베니아라든지 경합주에서. 그렇지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독자적으로 플로리다에서 이제 연임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신적인 자생력을 그때 증명하였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연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일변도로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당선 이런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서부터 일정 정도 거리두기에 나서는 것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할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 장면도 상당히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 장면이 참 생경한 게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지금 양옆에 있는 이제 저 인물들이랑 저렇게 악수를 하고 뭐 약간 이제 뭐랄까요 하이파이브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저희에게 좀 낯선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소위 가장 시청률이 높은 동부 시간으로 이제 늦은 저녁, 예. 밤이 될 때 방영이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가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웃음 하나라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누구랑 악수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치밀하게 계산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오늘 밤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고 나서 또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 여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일지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관료들이 입장하는 모습 계속해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강요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수잔 와일 예. 그 비서실장 모습도 잠깐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네, 우측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지정 생존자 한 명을 제외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만큼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큰 이벤트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 살펴보고 있는데 관료들하고 직접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는 모습 등도
우리에서는 보기 조금 어려운 장면인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야당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없이는 이 정치인으로서 생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비단 뭐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그때 G드래곤이 공연하는 만찬에서 모습을 보였죠. 한박 웃음을 띠면서 공연을 열심히 보는 부부가 보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 카니 캐나다 총리가 열심히 핸드폰을 꺼내서 G드래곤 공연을 촬영을 했는데 그것은 집에 있는 딸한테 꼭 보내줘야 된다. 안 그러면 혼난다. G드래곤의 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에 걸맞는 그것을 잘 알고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비단 구세대의 지지층이라든지 유권자들의 표심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자막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약 2시간 가까이 국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연설은 아니었습니다만 100분 정도 이게 최장 기록이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뭐랄까요 긴 연설도 약간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좋은 트레이드 마크는 아니죠. 하지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할 때도 그때 굉장한 기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월 달에 펜실베니아에서 그 총격, 피습을 당해서 목숨을 기적적으로 건지고 하지만 오른쪽 귀에 큰 반창고를 붙이고 나왔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이해할 것인가가 크게 기대되었는데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신의 뜻이다. 난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 공화당 전당대회에 모인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꼭 대통령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연설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계속 끌고 하기 때문에 공화당 전당대회 열기가 계속 식었던 그런 적이 있죠. 작년에 국정연설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의 야유, 공화당 의원의 환호로 뒤섞여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분 이상의 장기간 연설을 했거든요. 어떤 틀도 없고 주제도 없이.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길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원고에서 떠나서 오래 하는 것을 트럼프 유명합니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했고요. 지지자들이 박수와 또 환호를 보내고 있고요. 좌우로 지금 악수를 하면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표정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뭔가 결의에 찬 오늘 열심히 발언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표정들도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이 입장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역시 지금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연단까지 꽤 오랜 시간을 소요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두세 걸음 정도밖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의 적어도 1억 5천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순간 한순간이 정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소위 TV 타임, 시청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여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다가 마이크를 건넸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오다가 그 여기자 옆에 카메라에 머리를 부닥쳤어요. 그래서 그 여자 기자가 놀라가지고 사색이 됐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 얘기는 이걸 봤냐?
텔레비에 잘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것이 자기가 부딪힌 모습도 그렇습니다. 잘 나올 모든 것이다. 것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다면은 다 괜찮은 모든 것이 주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장하는 순간에도 이 한순간 한순간이 본인에게는 정치적 인물로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오늘은 조금 지난번에 비해서는 덜 환영받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봐라 나 지금 굉장히 환영받으면서 있다. 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저 시간을 좀 더 즐길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서로 악수를 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카바나 대법원 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했던 소수 의견을 냈던 판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천천히 입장을 하면서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하고 또 카메라로 셀카라고 하죠. 네, 셀프 카메라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박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의회 합동 연설이 100분 가까이 이어졌던 만큼 집권 2기의 청사진을 담은 오늘 연설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연설의 가장 큰 화두, 단연 관세 정책을 포함한 경제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온 매무새를 살짝 갖추고 이제 연단에 섰습니다. 이제 연설문 사본을 또 전달을 하고 공식 소개를 받은 뒤에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이제 엄지를 보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 잠시 이제 이곳에 이제 본회의장에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좀 시선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그 부통령은 이제 공화당 펜스 부통령이었지만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 민주당이었고 그랬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이끌었기 때문에 앙숙이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아까 보신 대로 원고를 주면서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낸시 펠로시 의장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원고를 던지고 나서 바로 예. 등을 돌렸죠. 그다음에 낸시 펠로시 의장은 연설 끝나자마자 연설문을 손톱으로 박박 찢었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이 하원 의장이 이제 마이크 존슨 공화당 소속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트럼프 또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앞서서 그 얘기 잠깐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왜 지난번보다 더 길게 연설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셨는지 예상이 그 부분을 되는 좀 들을게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1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도 정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보다는 이야기하고 방어해야 될 이슈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100분을 넘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이지 트럼프 백악관 측에서 어떻게 연설 시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간 다뤄야 할 내용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리고 생각을 미국의 할수 아이스하키 있었겠다. 대표팀을 초청한 것도 미국이 네. 다시 위대해졌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이스하키 최대 강국은 냉전 기간 동안에는 소련이었고 최근에는 캐나다였는데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예상을 치고 미국 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